노년의 성까지 불사하는 기록광, 강철 같은 도라이. 예술가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반 고흐가 사이프러스를 그리기 전에는 프로방스에서 사이프러스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 안개가 없었다는 관점이지요. 우리는 예술가들이 그려주거나 글로 써준 뒤에야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오래전에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노년과 죽음, 가난과 소외에 대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최연숙은 젊어서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다가 회의를 느낀 뒤로 밥벌이 겸 소신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며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자주 접하는 어르신들의 생애를 기록한 할매의 탄생, 할배의 탄생은 꽤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예전에 민중자서전류를 좀 읽은 편이라 그 책들은 안 읽었고 에세이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를 읽으며 최연숙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에 출간되었으니 작가가 67세에 쓴 책인데 신랄할 정도로 투명한 시선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자면, 내 삶의 원동력 중 하나는 호기심이다. 구술생에서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연민이니 연대니 이전에 우선 호기심이다. 알고 싶은 거고 이해하고 싶은 거고 내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 거고 좋으면 배워서 따라하거나 널리 알리고 싶은 거다. 책에서 호기심은 관찰을 불러왔고 작가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성정과 만나 도무지 금기라고는 없는 글쓰기가 탄생했습니다. 액취증을 타고났으니 성장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코트를 꼭꼭 여미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중심이 생긴 뒤로는 불가피함에 갇힌 당사자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상대의 태도를 보며 그의 사람됨을 가늠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지적한다고요. 액취증은 내게 더러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갇힌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만들어 주었다. 64세에 무작정 마음이 설레 냄새로 왈가왈부되는 노숙인들과 함께하기로 정하고 그들이 사는 곳 가까이 이주했다. 무작정한 설렘은 내 몸과 생의 내력이 나를 부르는 신호이다. 67세인 지금도 냄새라는 단어를 이물감 없이 듣거나 발음하지 못하여 늘 우선 멈춘다.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다. 책에서.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 앞에서 솜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디캡을 대하는 모습이 가히 자유인의 표상을 보는 듯하네요. 노숙인들에게 마음이 설렜다는 부분도 한없이 고마웠고요. 저마다 고유한 사연을 안고 노숙에 이른 사람들에게 머리로는 편견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떤 관심 있는 행동도 하지 못하는 제게는 최연숙 작가가 우리 사회의 독보적인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도벽과 암내로 수치스러웠던 성장기로부터 무성적인 존재로 치부되는 여성 노인의 성, 좀처럼 언급하기 쉽지 않은 부모의 성애까지 작가의 전방위적인 붓의 칼날에 놀랍니다. 그이가 능란하게 다루는 자기 고백적 언어의 장검은 배지 못할 것이 없네요. 레이저처럼 가서 꽂히는 관찰자적 시선은 한없이 섬세한 미시사를 발굴해내고 그걸 사회적 정치적 언어로 연결해내는 안목은 천하무적이고요. 아들 둘을 낳고 이혼한 뒤 양성애에 대한 커밍아웃까지 한 걸 접하며 최연숙이 시신 증여자처럼 쓴다는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시신을 구하기 어려워 해부 실습을 못하던 시절 자신의 몸을 세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연구 자료로 써주기를 열망하는 사람처럼 그이는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까발립니다. 작가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유난히 감정이 과잉되어 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유독 건조하게 쓰는 이유다라고 썼습니다. 적당한 때 알아서 죽기로 했다고 하고요. 저는 작가의 야성적이고 도발적이면서도 표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섬세한 글쓰기를 통해 덩달아 담대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대는 어땠는지요? 그야말로 노화와 죽음, 경계에 대한 경계가 넓어졌습니다.
최연숙은 2019년에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을 기록한 작별일기도 펴냈는데요. 가부장제에 저항하여 일찌감치 가족을 떠났다가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네요. 자신은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어머니를 애도한다고 하며 이 다음 자신의 장례식이 궁금할 정도로 관찰과 기록이 최우선이라고요. 죽음은 구경도 끝이라는 작가에게서 기록하는 습관을 배우면 어떨지요. 작별일기는 누가 복숭아 15개를 사왔다는 것까지 일일이 기록한 객관적인 기록인데요. 워낙 촘촘한 시선 덕분에 한 사람이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과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고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젠더와 계급과 성질머리를 통으로 보는 넓은 시야가 지극히 담담한 일기인데도 몇 겹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고요. 감정이라곤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건드릴 건 다 건드리는 작가의 문장이 쫄깃하면서도 서늘하네요. 글쓰기와 기록에는 관심이 있는데 긴 글을 쓰는데 자신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분이라면 어떤 주제를 꼼꼼하게 기록만 해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년도 더 전에 접한 자료 중에 한 일본 남성이 30년 동안 매일 변모해가는 자신의 얼굴을 사진 찍었던 사례가 생각나네요.